오늘은 매일 삶은 계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년 넘게 공복에 먹고 있는 계란 2개로 14kg를 빼고도 요요나 스트레스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데 편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께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계란 삶는 기계에다가 계란 넣고 타이머만 돌리면 되거든요. 특히 점심 먹으면 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믹스커피 마셔야 되는 분들, 밥 먹기 전에 계란을 먹어보시면 식곤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알러지는 없는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몇 개나 먹어도 되는지 이런 궁금증도 오늘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란을 먹는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 두 번째, 양질의 영양, 단백질과 지방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2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먹고 있습니다. 살 뺄 때 초반에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채소, 소고기, 연어 이런 거 싸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속하기 어렵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점심, 저녁 이렇게 먹게 됐는데 첫 끼로 구내식당 밥을 먹으니까 은근 구내식당 밥이 탄수화물 위주, 양념 위주 반찬, 그리고 냉동식품이 종종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게 먹으니까 혈당이 훅 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밥 먹고 자꾸 졸리고 먹고 나면 계속 간식이 먹고 싶고, 그래서 삶은 계란 2개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더니 신기하게 밥 먹고 졸리지도 않고 간식도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식빵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어떤 실험을 해봤을 때 계란도 그때 해봤는데 그냥 식빵만 먹는 것보다는 조금 혈당이 덜 오르고 빨리 회복되는 효과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 실험 결과에서는 그릭 요거트가 혈당 방어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았는데 저는 영양학적 측면에서 계란이 더 좋기 때문에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밥이 식빵만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영양 성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계란의 영양 성분은 어떻게 되냐? 계란 하나당 단백질이 5g 정도 되는데 2개를 먹으면 그릭 요거트 100g 하나 먹는 만큼 한 10g 정도를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의 구성이 다르거든요. 계란 노른자는 사람이 필요한 아미노산 비율과 거의 똑같이 맞춰져 있어서 완벽 단백질에 가까운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란은 원래 병아리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양을 전부 담고 있는 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조성대로 균형이 잡혀져 있고 흡수도 잘 되고 몸에서 활용도 잘 됩니다. 비타민C, 철분 이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양소를 계란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란에는 단백질의 질도 좋지만 지방 구성도 좋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것도 풍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골고루 들어있고요. 일부 영양학적으로 좀 좋은 계란들은 오메가3 좋은 지방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하더라고요. 닭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이런 지방산의 구성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하는 계란 속에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콜린은 우리 몸의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모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세포의 신호 전달이나 에너지 흐름, 기본적으로 세포 골격이 건강해야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골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라는 것이고, 콜린이라는 성분은 몸에서 약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필요량을 충족하려면 꼭 음식으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콜린이 부족하다면 간에서 지방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경계 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콜린은 아세틸코에라는 것과 결합해서 아세티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이 아세티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치매약이 이 아세티콜린이 뇌세포 사이에 시냅스라는 공간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세티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게 치매약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어르신들이 치매약은 열심히 챙겨 먹는데 맨날 식사 어떻게 하셨냐 물으면 밥에 나물만 드시는 거예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이 필요한데 그런 걸 제대로 먹지 않고 맨날 밥에 나물만 드시니까 아세틸콜린이 잘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세틸콜린이 만들어서 나와야 걔가 뇌 안에 조금 머무르게 도와주는 것인데 애초에 원재료가 나오지를 않으니 의미가 없다. 맨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계란이라도 챙겨 드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계란은 단백질 원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 구성도 좋고 미량 영양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란 한 알에 콜린이 한 130mg 정도 들어있어서 3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섭취량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란 한 개에서 먹을 수 있는 콜린을 먹으려면 소고기는 120g, 연어는 240g, 브로콜리는 큰 거 한 송이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란이 가성비가 좋은 콜린 제공원이 되겠죠. 그러면 계란 많이 먹어도 되냐, 노른자 콜레스테롤 많아서 안 먹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7살 때 유치원에서 콜레스테롤 나쁘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말고 당류만 확인하라고 알려줬거든요. 여기서 콜레스테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엇이냐? 앞에 나왔던 콜린처럼 우리 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이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담즙산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입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더라도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져서 이 각각의 세포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세포가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기름이다 보니까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혈액 속을 둥둥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지질 단백질,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름들은 LDL, HDL, VLDL 이렇게 나뉘는 것이고요.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게 이 지질 단백인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넣고서 떠다니는 게 VLDL인데, 여기서 세포들에게 중성지방은 1차적으로 에너지로 쓰도록 전달을 하고 중성지방이 좀 빠져나가고 콜레스테롤이 주로 담겨있는 상태가 LDL입니다. 이 LDL에 실려진 콜레스테롤들은 여기저기 세포에 전달돼서 세포의 보수, 유지 이럴 때 쓰이고요. 또 호르몬을 만들거나 담즙을 만드는 데도 쓰이겠죠. 그렇게 쓰이고 남은 것들은 다시 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초에서 간으로 다시 전달해 오는 어떤 수거해 오는 지단백질이 H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몸에서 호르몬 생성이 활발하거나 세포 보수 유지가 필요한 상황, 혹은 세포에 지방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LDL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필요 요량에 따라서 생성과 배출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 변화가 혈중 LDL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수십 개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어떤 메타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먹는 콜레스테롤이 어떤 LDL에 유의미한 변화를 유발하진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약 180mg 정도 들어있다 하는데요. 그걸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내 몸의 대사 수준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어떤 콜레스테롤 조절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계란에는 콜린, 양질의 아미노산, 지방, 또 미량 영양소가 있으니까 비교적 쉽고 저렴한 값으로 좋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재료라는 점,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거 저처럼 밥 먹고 졸리거나 간식욕이 해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게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거나 혹은 식단의 구성이 너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밥 먹기 전에 계란을 먹어보시면 그런 증상들이 호전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따로 시간차를 두진 않고 여기 진료실에서 계란 2개를 까서 먹은 후에 바로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계란을 고를 때 난각번호 1번을 고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난각번호에 있는 숫자는 사육 환경을 알려주는 지표죠. 1번은 방사사육으로 닭이 실내외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사육되는 것이고, 2번은 실내 바닥에서 지내는 평사사육, 3번, 4번은 케이지 사육인데요. 3번, 4번은 닭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고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 어떤 항생제나 살충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최소 2번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1번을 가급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애청하는 최겸님 채널에서 계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닭이 먹는 사료나 사육 환경에 따른 계란의 영양학적 차이에 대해서 또 상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내가 먹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까지 오게 되는지 그동안 너무 잘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먹는 게 나라는 인식은 좀 많이 퍼진 것 같은데, 내가 먹는 것이 어떤 분들의 수고와 정성을 거쳐서 내 앞에까지 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고 지내지 않았나 좀 반성을 했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만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이 알러지인데요. 계란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아쉽지만 먹으면 안 되겠죠. 대부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들은 흰자에 있다고 하는데요. 계란을 먹고 간지럽거나 배가 아프다, 구토, 기침, 설사
뭐 등등 이런 증상이 있다면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혹은 식단혁명이라는 책에서는 계란을 먹고 공황 발작이 생겼다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검사에서는 알러지 반응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관찰해 보셔야 하고, 계란을 먹고 어떤 알러지 반응이나 비특이적이지만 두통이나 뭐 감정적인 측면으로서도 내가 어떤 불편한 것들을 느끼게 됐다면 그것은 알러지일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러지 검사를 간단한 방법으로 집에서 해볼 수도 있는데요. 노른자 한 방울을 손목 안쪽에 떨어뜨려서 말린 뒤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렵고 부어오르는 피부 반응이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흰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날에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계란은 가성비 훌륭한 양질의 영양을 포함하는 식재료다. 특히 난각번호, 닭의 사료나 사육 환경까지 챙기면 정말 좋은 계란을 고를 수도 있다는 점, 먹을 때 콜레스테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알러지만 없다면 매일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계란이 좋아서 매일 먹고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겸님 영상을 보면서 라이온 킹에 나오는 Circle of Life라는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닭이 건강하고 좋은 사료를 먹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랐을 때 건강한 달걀이 나오고, 그 건강한 달걀을 내가 먹어야 나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나도 내 가족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 연결돼 있고 순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요.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부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좋은 에너지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고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마음을 꾹꾹 담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